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11월 26일 토요일. 자,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다 넘어가는 이제 월드컵이죠. 자, 티니지 대 호주, 폴란드 대 사우디로 준비를 했고,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티니지 대 호주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석. 보자. 첫 번째 경기는 D조고, 자, 티니지는 1무를 기록했고 호주는 1패를 지금 기록하고 내일 첫 번째 경기로 경기를 치르죠. 자, 일단은 티니지 5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티니지는 5경기 중에 2승 2무 1패 6득점 5실점, 홈에서는 한 경기, 원정에 4경기를 치렀죠. 홈에서는 1무를 기록했고 득점 실점이 아예 없었고, 원정에서는 2승 1무 1패 6득점 5실점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자, 누구랑 붙었냐면은 말리한테 0대0으로 비겼고, 칠레한테 2대0으로 이겼고, 일본한테 3대0으로 이겼고, 자, 브라질한테는 5대1로 졌죠. 자, 그리고 마지막 덴마크 월드컵에서는 덴마크한테 0대0으로 비기고 내일 호주랑 경기를 치릅니다. 승점 1점을 가지고. 자, 티니지 덴마크와 0대0로 비기면서 44년 만에 본선의 무실점 경기를 치를 수 있었고, 자, 상대의 세트피스 전략에 잘 대비한 모습이었는데 전반전에 활발한 공격을 펼쳤지만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되는 등 득점으로 성과가 나지 않은 것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자,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면과 1대1 대응 능력이 괜찮다는 평가고, 마룰 메리아가 중심이 된 수비진의 피지컬이 전반적으로 좋은 북유럽 팀이 덴마크를 상대로도 무너지지 않았으면서 견고한 수비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맞불을 놓았으나 자지리를 제외한 모든 공격수들이 30세를 넘긴 상황이라 역습의 세계가 아주 날카롭지는 않고,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에서는 티니지보다 더 적은 골을 기록한 팀은 가나가 유일했습니다. 자, 빌드업도 스킬리에 롱볼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티니지가 다득점 경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죠. 일단 롱볼을 한다는 것은 선수비 후 역습을 간다는 거기 때문에 롱볼로는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티니지에 대한 여기까지 정보였습니다. 자, 호주로 넘어가셨다가 경기 양상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자, 두 번째, 이제 호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는 자, 1패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고, 자, 호주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자, 5경기 중에 자,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6득점 5실점, 홈에서는 2경기, 원정에 3경기를 치렀죠. 자, 홈에서는 1승 1무 1득점고 실점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2승 1패 5득점 5실점으로 현재 프랑스한테 4대1로 마지막에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 4경기는 월드컵 예선전과 A매치는 좋았지만 월드컵에서는 프랑스가 조금은 뭐 벤제마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득점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프랑스가 엄청나게 학살을 했죠. 지금 이 나라 보시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은 티니지로, 호주는 이제 티니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프랑스에게 대패하면서 1차전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자, 선제골을 넣을 때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이변을 만들어내는 했지만 프랑스 선수의 격차가 드러내면서 내리 4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호주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연속으로 계속 이제 프랑스한테 계속 연속으로 공격에서 4골을 먹혔죠. 후반에도 속절없이 당하기는 했을 뿐 경기 분위기 바꿀 타겟책을 내주지 못했고, 피지컬이 유럽 수준의 근접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프랑스의 수비진 민첩성과 1대1 대응 능력에서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문제고, 헤딩으로만 3골을 실점하면서 피지컬적인 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티니지가 덴마크전에서 상대와의 피지컬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피지컬 위에는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는 호주의 입장에서는 티니지에게도 고전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수비에서 많은 약점이 있었고, 자, 아시아 챔스에는 월드컵에 진출한 국가들 중 기대 실점, 빅찬스 허용에도 모두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크로스 방어 상황에서는
허점을 보이는데 위치 선정을 문제를 드러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호주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고, 자, 경기 양상 결론으로 넘어가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자.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티니지와 호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티니지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호주가 피지컬 위에는 별다른 장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티니지가 1차전에서는 상대 세트피스 전략에 별다른 위기를 맞지 않았고, 피지컬전이 면에서는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를 상대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티니지도 전망 자원들에게도 아쉬움은 있기는 하지만 크루스에 대한 약한 호주의 약점을 이용한다면 한 골 싸움으로 갔을 때는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니지도 앞전에 경기 1차전 경기를 봤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잘했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호주 상대로는 조금 공격력 좀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티니지가 한 골을 넣게 되면은 이 경기는 아마 호주가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 저희 추천 조합은 티니지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는 이제 C조 대 C조죠. 폴란드 대 사우디아라비아. 자, 폴란드는 현재 1무를 기록하고 있고, 자, 내일 사우디랑 2차전 경기 C조 2차전 경기를 치르죠. 자, 폴란드는 앞전에 멕시코랑 비겼습니다. 레반도브스키가 마지막 PK로 놓쳤죠. 자, 폴란드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2승 1무 2패 2득점 3실점을 기록 중이고, 홈에선 3경기 원정에 2경기를 치렀습니다. 홈에서는 1승 2패 1득점 3실점, 원정에서는 1승 1무 1득점으로 경기를 치렀고, 자, A매치는 이렇게 2승 2패로 끝났지만 멕시코에게는 0대0으로 비겨졌습니다. 자, 월드컵만 나오면 작아지는 징크스를 결국 극복 못하지 있고, 자, 레반도브스키가 자신이 얻어낸 PK를 실축하면서 메이저 대회 징크스를 우려했던 덤이죠. 그만큼 꼭 큰데 월드컵만 나오면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수비적인 태세로 나서면서 실점을 최소화 죽이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레반도브스키가 터지지 않으면 득점을 만들어내기 매우 어려운 점이죠. 자, 이 경기도 보시겠지만 리그에서도 레반도브스키가 골이 안 터지면 바르셀로나에서도 골 넣는 선수가 별로 없는 것처럼, 자, 폴란드도 골이 안 나오고 폴란드의 큰 대회에서도 레반도브스키가 득점을 안 내면은 득점이 안 나옵니다. 자, 피엥토, 밀리크, 레반도브스키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고,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능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앙 빌드업 상황에서는 레반도브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등 공격 상황에서 레반도브스키 원툴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 44분에 첫 유용 슈팅이 나오는 등 기본적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를 펼치지는 않았고, 자, 유럽 월드컵 예선에서 PK 제외 30골을 넣으면서 득점 3위에 올랐던 경험은 있고, 다만 7경기 중 6경기에서 평균 점유율 50%를 넘지 못하는 등 지공과 중앙 빌드업에서 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 서양은, 자, 일단 보시겠지만 뭐 점유율이 높은 축구를 일단 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레반도브스키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레반도브스키의 골이 안 나오게 되면 폴란드는 엄청나게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내일 사우디에 대해 승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일 사우디 상대로는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간단하게 폴란드에 대한 정보를 훑어봤습니다. 보자. 자,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팀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자, 엄청나게 대이변이 나타났죠. 아르헨티나를 잡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 보시게 되면 5경기 1승 3무 1패 5득점 3실점, 홈에서 4경기 원정에서 1경기 홈에서 3무 1패 1득점 2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1승 2승 2득점 1실점 1개. 요게 아르헨티나 상대로는 그전에는 승이 없었는데 월드컵 와서 아르헨티나를 잡으면서 대이변을 만들었죠. 자, 팀 분위기는 최고조고 아르헨티나 A매치 무패 기록을 월드컵 본선에서 박살을 냈고, 국내에서도 다음날 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살에 맞은 분위기죠. 그만큼 아르헨티나도 우승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사우디한테 지는 거 보고 조금은 실망은 했습니다. 자, 멕시코와 폴란드가 서로 비교점에서 16강 진출에는 일단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잡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사우디 아랄리에 소속이라는 유대감의 조직력이 매우 좋았으며, 자,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는 철저하게 5백을 구성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았고, 키가 큰 전방 자원들이 없던 아르헨티나에게 무리한 크로스를 강요하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다만 폴란드의 전방 자원들은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같은 측면 빌드업 강요가 효과적인 전술이 될지도 의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 예선을 통과한 5개 나라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대 득점과 빅찬스 횟수에서도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아르헨티나를 잡아냈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력이고, 다만 공격이 빅찬스로 전환되는 비중은 5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정보를 훑어보셨고,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폴란드 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양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폴란드를 믿어봐도 좋을 듯하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전에서는 전방 자원들이 신장이 좋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측면을 빌드업에 강요하면서 효과를 보았으나, 피지컬과 운동 능력이 전방적으로 좋은 폴란드에게는 아르헨티나처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폴란드도 기본적으로 수비 전형을 세우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작고, 레반도프스키가 침묵하면 공격이 매우 답답해진다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는 수비 부분에서는 멕시코랑 0대는 비기면서 엄청나게 수비전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폴란드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조용하면은 득점 부분이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우디아라비아도 레반도프스키를 집중 마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승무패는 일단은 폴란드도 괜찮고, 사우디도 지금 아르헨티나 잡았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장면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승무패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승무패는 패스를 하고 이 경기의 추천으로는 그냥 저득점으로만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11월 26일 토요일, 자, 이제 두 번째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바퀴 돌고 이제 두 번째로 월드컵이 경기를 치르는 거죠. 자, 튀니지의 호주, 폴란드 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한번 저희 초안 분석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고, 자,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아래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돈 드는 거 없이 입장도 다 가능하시고 가족방도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